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지원조차 안 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 고집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망치고 있을 수 있어요. 13년 동안 대기업 스타트업, 외국계를 거치며 수많은 리더를 만나고 조직을 이끌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예요. 커리어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다. 처음부터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보다 일단 가고 싶은 판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원하는 직무만 고집하면 왜 오히려 커리어가 꼬이는지 오늘 그 비정하고도 확실한 커리어 설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왜 당신의 문은 열리지 않는가? 첫 선택은 직무보다 판이 먼저입니다. 혹시 지금 처음 선택한 회사와 직무 그대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첫 선택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첫 선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로켓에 올라탔느냐예요. 과거 페이스북의 CEO였던 셰릴 샌드버그가 구글 입사를 고민할 때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로켓에 탈 기회가 왔다면 무슨 자리인지 묻지 말고 일단 올라타라. 아니,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장하는 판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조직에는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자리를 이동할 가능성도 생겨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자리여도 그 판 자체가 작거나 멈춰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커리어 초반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직무가 뭐지? 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판은 어디지? 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정문이 닫혔다면 가장 열기 쉬운 옆문이나 창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운영일 수도 영업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무만 고집하면 왜 위험할까요? 커리어 초반은 실력 게임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얻는 확률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신입사원 입사 전부터 전략기획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회사 전체를 보고 방향을 잡고 경영진과 일하고 뭔가 핵심 부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티오가 거의 없어요. 한 명 뽑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한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미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도 있고 더 좋은 회사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려워요. 회사는 내 간절함을 보고 뽑지 않거든요. 회사는 바로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요. 이게 냉정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바꾸는 것이에요. 전략기획으로 바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 회사 안에서 티오가 더 많고 조건이 덜 까다롭고 내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직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관리일 수도 있고 운영일 수도 있고 지원 조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반발이 생기죠. 그렇게 들어가면 평생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물경력 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직무 이름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쌓고 있느냐예요. 영업관리에서 숫자를 볼 수 있어요. 매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현장 이슈를 정리할 수 있어요. 보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능력들 전략기획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그냥 처리하고 누군가는 다음 직무로 가져갈 무기를 쌓아요. 겉으로는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새해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흐릿한 얼룩인가? 선명한 점인가요? 처음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쌓은 역량이 다음 자리를 만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회사가 신입사원 때 배치해준 대로 경영지원 중에서도 가장 티오가 많았던 재무샘으로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제가 꿈꾸던 직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빨리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이 일을 다음 커리어로 어떻게 연결하지? 남들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숫자 안에는 회사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숫자를 보는 힘을 키웠어요. 보고서를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경영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3년차가 되었을 때 제 경험을 살려 회사 내부 이동 기회가 열렸을 때 원하던 전략기획과 경영기획 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조건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조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대충 버티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실력 차이가 발생해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더 다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의 전제는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무를 옮기고 판을 바꾸는 게 도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인풋을 쏟아야 합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아웃풋을 내야 하죠. 얕은 경험은 얼룩이 되고 충분한 성과는 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업무를 하면서 CS 몇 건 처리했다는 얼룩이에요. 하지만 반복되는 고객 불만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프로세스를 30% 효율화했다는 아주 선명하고 큰 점이죠. 이 정도 점은 찍어야 다음 직무가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향 지원이 필요할 때 때로는 원하는 직무를 내려놓는 게 더 큰 판에 들어가는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선택을 해요. 기껏 재무세무에서 전략기획과 경영기획으로 옮겼잖아요. 5년 차의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면서 다시 전략기획과 경영기획을 내려놓고 운영 업무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운영 업무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아니에요. 전문성이 뚜렷해 보이지 않고 일은 많고 문제는 계속 터지고 성과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운영을 선택했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그때 직무를 고른 게 아니라 IT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고른 거였어요. 어느 회사나 운영 업무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TO도 많고 요구 조건도 덜 까다롭고 기대치도 낮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단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기회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은 자리에서는 조금만 구조적으로 일해도 훨씬 더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운영 업무에 재무와 경영기획에서 배운 걸 녹였어요. 숫자를 보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반복되는 이슈를 정리하고 보고 체계를 만들고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했어요. 그냥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왜 이 일이 반복되는지 봤어요. 그냥 문제를 막은 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덜 터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스타트업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연봉도 10% 이상 올렸고 팀장 역할까지 맡게 됐어요. 처음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자리가 IT 스타트업이라는 로켓에 올라탈 수 있는 입구였고 제가 가진 강점을 가장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어요. 다양한 경험은 방황이 아니라 조합 가능한 경쟁력이에요. 처음엔 티켓을 얻고 그 다음엔 경험을 조합해서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커리어 초반은 어느 정도 확률 게임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판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을 찾아야 해요. 일단 티켓을 얻었다면 이후에는 이 경험을 어떻게 다음 직무로 연결할지, 내 강점으로 어떻게 바꿀지, 어떤 역량을 의도적으로 쌓을지,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져갈지 계속 봐야 돼요. 그냥 버티면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다음 자리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운영을 했다면 CS 처리했습니다가 아니라 반복 이슈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가 되어야 해요. 재무를 했다면 정산했습니다가 아니라 사업의 비용 구조와 수익 흐름을 이해했습니다가 되어야 해요. 영업 관리를 했다면 매출 관리했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의 숫자를 기반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했습니다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경험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자리로 이동해요. 그러니 커리어 초반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자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쌓고 어떻게 증명하고 다음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내 커리어를 결정해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인사이트가 되는 커리어 및 자기계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